얼마 전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재미있는 게시물이 화제였습니다. 바로 한국인 스타터팩. 롱 코트에 발목이 보이는 바지, 스니커즈, 그리고 동그란 안경과 파마머리. 스타터팩이란 초심자가 시작을 위해 구매하는 초보용 장비 정도로 보면 될 듯한데요. 한국의 젊은 남성의 전형적인 옷차림을 스타터팩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댓글이 더 재미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그대로 장착한 놈이 우리 반에 있었다. 저렇게 입으면 같이 컨닝해도 교수가 의심을 안 한다. 쟤들은 어느 반에나 있었다. 한국 애들은 적어도 롱패딩 하나씩 입고 작은 잘못에도 벽을 보고 소리 지른다. 아이고, 쉬발 쉐끼야. 미친 쉐끼. 한국인의 특징인 혼잣말을 찰지게 풀어냈군요. 게시물에는 외국인이 보는 한국인의 행동적 특징도 여러 등장했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아메리카노가 디폴트인 한국인 왜 그런 거야? 라는 댓글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가 내가 왜 아메리카노를 유독 좋아하는지 지금에서야 알았다.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고 스타크래프트나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는 건 백발백중 한국 학생이라는 댓글, 특히 UCLA에서 소나타를 끌고 다니는 아시안계는 한국인이라는 댓글도 보입니다. 이 게시물에는 2,000개의 댓글이 달리며 각자 한국인에 대한 경험을 털어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터팩은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 곁에 늘 있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나 클론으로 존재하는 한국인 스타터팩, 해외에서 누가 봐도 한국인으로 보이는 옷차림, 모두 똑같은 디자인의 샌들을 신는 한국인. 한때 노스페이스가 유행해서 노스페이스 사장은 한국이 산악지대가 많아서 그런 줄 알았다죠. 사장님에게 떼돈을 벌어다준 노스페이스는 중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입었는데 말입니다. 한국 직장인 여성은 봄마다 늘 브라운색 트렌치코트를 입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본인 옷장엔 브라운 버버리가 3개나 있습니다. 전 국민이 겨울만 되면 펭귄이 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똑같은 옷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전통은 조선시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못 말리는 백의 민족이었던 한국인. 누가 뭐라 해도 흰옷과 멋진 갓 하나쯤 쓰는 한국인의 위엄. 흰옷을 입기 위해 이웃 국가들과는 다른 남다른 세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얀색을 유지하기 위해 잿물을 사용해 빨래를 했던 것이죠. 잿물은 볏짚이나 콩깍지 등을 태운 재를 물에 담가 그 운물을 뜬 것으로 천연 알칼리성 용액입니다. 일찍이 한민족은 이 잿물에 빨래를 삶아 살균과 표백을 하는 세탁 방법으로 흰옷을 늘 하얗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902년 서울을 찾은 에손 서든은 개울가에 모여 앉아 젖은 방망이를 힘껏 두드리는 활기찬 광경, 씩씩한 빨래 방망이 소리, 그 사이사이에 섞여 있었을 아낙네들의 수다라며 빨래터에서 받은 강렬한 인상을 저서에 적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흰옷을 즐겨 입다 보니 외국인의 눈에는 한국인이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흰옷에 검정감만 보이는 조상님들의 모습입니다. 작년 한 해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의 인기로 한국 선비 복장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한국인의 별명이었던 백의 민족은 한국인이 의복을 염색할 만큼 돈이 없었다고 지금도 일본 넷 우익들 사이에 한국인 비하 소재로 쓰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조선시대에 염색 기술이 없거나 비용이 비쌌을까요? 사실 조선시대 관리들 중 계급이 높은 당상관은 분홍색 옷을 입었습니다. 오히려 그 밑 당하관은 적색 옷을 입었습니다. 당상관은 정 3품 이상, 즉 분홍색이 가장 높은 관복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평소에는 다양한 색의 의복을 입다가 국가 중대사에는 분홍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백의 민족이었던 것일까요? 계림지에 따르면 고려 사람은 옷감에 물을 잘 들였다. 붉은 빛과 자줏빛 물을 더욱 잘 들인다 라고 했습니다. 염색 기술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앞에서 보듯 지위의 높고 낮음을 관복의 색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염색이 일찍부터 중요했습니다. 20세기 초에 옷감을 염색하는 모습을 묘사한 푹소카처럼 주로 식물에서 염료를 얻었습니다. 전통 염료는 색이 아름답고 옷에 잘 배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쉽게 구해 사용한 천연 염료 재료로는 개나리, 개망초, 능소와 동백, 등나무, 뚱딴지, 봉선화, 석류, 쑥갓, 애기동풀, 작약 등 다양합니다. 이와 같은 천연 염료는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19세기 이후 산업화에 따라 점차 화학 염료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염색 공정에서 수질오염 등 화학 염료의
단점이 부각되며 우리 조상의 친환경 천연 염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염색 기술도 다양하게 있었는데 왜 이렇게 흰옷을 좋아했던 것일까요? 한국인이 백의 민족이 된 것은 명종 20년 이후 국상을 여러 번 치르며 흰옷을 입게 되면서 풍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살던 조상들의 흰옷 사랑이 3세기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여의 제국 의상백, 변진의 의복 정결, 고구려의 기인 결청이라는 기록에서 한반도에서 이미 흰옷을 즐겨 입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여 사람들은 체격이 크고 성질은 굳세고 용감하며 근엄 후덕하여 약탈이나 노략질하지 않는다. 국내에 있을 때의 의복은 흰색을 숭상하여 흰 배로 만든 큰 솜에 달린 돋보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상 동안에는 남녀 모두 순백색의 옷을 입고 부인은 배로 만든 면의를 착용하며 반지나 폐물 따위를 몸에서 제거한다. 이처럼 한반도의 아주 옛 조상도 의복을 청결히 하고 순백의 색상을 입으며 상을 당하면 흰옷을 입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흰옷은 일찍이 사만, 삼국시대부터 사랑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정자들은 흰옷을 유지하기 위해 세탁에 드는 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흰옷을 금지하는 법령이 내려집니다. 13세기 후반 고려 충렬왕은 백의 금지령을 내려 백성이 흰옷을 그만 입을 것을 권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와 숙종, 영조에 걸쳐 11번이 넘게 백의 금지령을 내렸으나 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조선은 흰옷이 되었죠. 심지어 왜군은 명나라군을 속이기 위해 흰옷을 입어 조선군으로 가장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한국을 다녀간 많은 외국인들 역시 조선의 백의 풍습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옷감 빛깔은 남자나 여자나 다 희다. 천천히 그리고 육중하게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있다. 최남선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선민족이 백의를 숭상함은 수천 년 전의 부여와 그 뒤 신라와 고려 그리고 역대 왕조에서도 흰옷을 입었다. 그런데 이런 흰옷 사랑이 투쟁으로 변하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1884년 갑신 변복령으로 검은색 의복을 입게 했지만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입니다. 그러다 1895년 일제가 단발령을 내릴 때 검정 옷을 입게 하는 변복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조선이 긍지로 여겼던 흰옷을 금지하고 머리를 자를 것을 명령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제는 한국인들이 숭상하는 흰옷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한복 대신 여성복으로 몸빼를 입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일제는 한국인이 모두 같은 색 옷을 입는 모습이 단결하는 것처럼 보여 싫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제가 여러 차례 백의를 금지했지만 한국인이 계속 흰옷을 입자 이를 왜곡하는 프레임을 짜서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한복과 흰옷을 폄훼하는 프레임은 지금도 기록이나 논문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근대 사학자인 도리야마는 1935년 조선 백의고라는 논문에서 고려가 망하자 만국의 슬픔에 입기 시작했다는 근거 없는 뇌피셜로 논문을 쓰고 일제강점기 민의학자 야나기는 민족이 겪은 고통을 이기기 위해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제가 이렇게 왜곡을 일삼을수록 한국인은 오히려 저항의 의미로 더욱더 흰옷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흰옷을 좋아하던 한국인의 풍속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베네쩌고리와 속사계를 흰색으로 마련하고 고인이 되면 흰옷을 입혀 내세의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즉 요람에서 입관까지 아직도 흰옷으로 일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또 재미있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고 100일을 기념해 흰 백설기를 만들어 이웃과 나누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런 흰색은 제사에서도 흰밥을 올리고 흰술을 올리는 것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인에게 흰색은 그냥 색깔이 아니라 생을 함께하는 신성한 의미의 색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조상들은 일제강점기에도 쭉 흰옷을 고수하다 급격한 산업화 이후로 다 같이 열심히 살자는 모토로 좀 더 경제적인 서양 의복을 선택하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지 독립상 문화도 이때 겸상으로 바뀝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며 동북공정에 동조하는 역사 왜곡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논리로 만들었던 내용이 반복되고 확산되면 결국엔 진실은 잊혀지고 왜곡된 내용만이 남아 전해지는 모습들을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의 민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흰옷을 입는 한국인은 하늘과 땅을 숭배하는 아주 오래된 민족 고유의 믿음 때문인데 이를 염색 기술의 문제,
망국의 슬픔으로 치부해버린 논리가 살아남아 지금까지 백의 민족을 비하하고 있는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한복을 교복으로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22개 학교에서 한복을 교복으로 채택했다고 하죠. 급격한 산업화와 실용화 바람으로 잠시 우리 곁에서 떠나 행사복으로 바뀐 한복. 이제는 우리의 고유옷인 한복을 일상에서 더 많이 입어보는 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